이번 토픽은 부호 검정입니다. 부호가 뭔가요? 영어로 보니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은 도로에 보면 무슨 사인이 있죠.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등등. 이거 로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명을 했어요. 막 멋있는 서명을 하고 사인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사인이라는 것은요, 부호를 말합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대한 테스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수,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에 대한 검정입니다.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장회사 주식의 월간 수익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가 마이너스인 경우보다 많은지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하고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많은지 확인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표본을 추출했고요. 월간 수익률 6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6이고요. 그랬더니 0.5,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익률 여기 자료가 있죠. 0.5, 2.5, 마이너스 4.7, 0.2, 0.1, 0.4가 있는데, 지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니까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는 부호를 사인을 플러스로 주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가 여기는 5개고 마이너스 개수가 1개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 라고 질문한 건데, 여기서 플러스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표본에서가 아니라 모집단에서, 즉 표본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모집단에서는 어떨까 하는 거야.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애매모호한 게, 이 표본에서 보면 언뜻 보면 플러스가 훨씬 많아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훨씬 많다라고, 마이너스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 표본의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를 보고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지만, 표본의 개수가 너무 작아서 판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본의 크기를 많이 하면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6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8장의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되는가 했는데, 8장이 뭐냐 하면 가설 검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설 검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뮤가 0 이하인가 아닌가 라는 가설을 검증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별해야 될 것은 이 부호 검정과 이 검정의 차이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호 검정은 뭐죠?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고요. 가설 검정은요,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0.5 이 예 대신에 다른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6개를 추출했는데 1%, 1%, 마이너스 80%, 1%, 1%, 1%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의 개수는 5개나 되고 마이너스는 1개이기 때문에 이 검정, 즉 플러스인 경우가 마이너스인 경우보다 더 많은지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뜻 보면 플러스가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떨까요? 자, 플러스인 경우는요 다 작습니다. 플러스 1%는 작은데,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마이너스 80%나 돼서
요거의 표본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80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1하고 나누기 6을 하면요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정도 됩니다. 그 x바이 값이 마이너스 12 정도 되니까 대리가스를 채택하지 못하고 기무가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검정과 이 검정은요 매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수에 관한 검정이고 이건 평균에 관한 검정입니다. 그럼 이 부호 검정에서 몇 가지 키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평균에 대한 검정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부호 검정의 경우에는 가소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검정 통계량을 뭐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을 x바를 이용했었죠. 그러면 부호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 뭐로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커트라인, 즉 임계치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수익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월간 수익률이니까 월간 수익률입니다.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요 다음 넘어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x가 플러스 1 확률이란 무슨 뜻일까요? 월간 수익률이 0%를 초과할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스몰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스몰 p가 0.5란 무슨 뜻일까요?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0.5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번 시행한 경우에 5번이 플러스고 5번이 마이너스라면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은 10번 중에 5번이라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뜻은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됐고요. P가 스몰 p가 즉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50%라는 것은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인 비율이 50%이고 마이너스인 비율이 50%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죠. 반면에 스몰 p가 0.5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스몰 p가 0.5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0.5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번 했는데 7번이 플러스이고 3번이 마이너스라면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번 중에 7번이죠. 따라서 0.5보다 큽니다.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몰 p가 0.4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0.5보다 작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0.5보다 작다는 뜻이고, 예를 한번 들면 10번 시행했는데 3번이 플러스이고 7번이 마이너스이면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은 10분의 3이라 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스몰 p가 0.5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스몰 p가 0.5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의 비율이 더 많다는 뜻이고, 스몰 p가 0.5보다 작다는 것은 플러스의 비율이 마이너스 1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대립가설에 플러스가 많다는 건 스몰 p가 0.5보다 크다는 뜻이고, 귀무가설은 그거에 여집합이라 p가 0.5 이하라고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제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페이지 443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0으로 나와 있어요. 0으로 나와 있는데 0이 틀렸고요. 0.5, 0.5로 바꿔야 됩니다. 2023년 판 이전에 요거 오타가 있으니 책을 가진 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뭘 했냐? 가설의 설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설의 설정은 이 p를 이용하고요. 그 전에 하던 뮤와 다르다는 거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해야 될 일은 검정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을 뭐로 하면 될까요? 그 전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은요, X바를 했습니다. X바를 하거나 X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 G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검정 통계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자, 요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 예는 플러스가 5개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2개가 되고요. 플러스가 4개가 됩니다. 맨 처음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5개가 되고 마이너스가 1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걸 플러스로 바꾸고요. 플러스로 이것도 플러스로 바꿔보요. 플러스입니다. 빨간 경우에는 플러스가 6개가 되고 마이너스가 0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언제 귀무가설을 기각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을까요? 플러스의 개수가 거의 확실하게 많겠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귀무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반면에 이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가 너무 작아서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많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표본의 개수가 작아서. 그래서 아마도 귀무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거와 이거는요, 판정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둘을 비교해 볼게요. 이거와 이거.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랬고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그랬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차이점은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은 플러스의 개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의 개수를 Q라고 놓겠습니다. 스몰 Q요. 자,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임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는 성공, 마이너스인 경우는 실패라고 하면요, 성공 횟수 플러스의 개수를 Q라고 하겠습니다. 이 Q는 확률 변수이고요. 한 번 시행할 때 성공할 확률 P가 0.5라면, 즉 귀무가설이 사실임이라면죠. 여기 귀무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P가 0.5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즉 P가 0.5라면 6번 시행해서 Q번, 이건
이 스몰 q는요 숫자를 통칭합니다. 마치 이런 적이 있었죠. 확률 변수 x가 어떤 스몰 숫자일 확률이라고 표현을 앞에서 했었는데, 이제 대문자는 확률 변수이고 x는 숫자를 통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률 변수 q가 어떤 숫자 q일 확률은 한 거예요. 6번 시행해서 q번 성공한다고 하니까 이항분포를 보시면, 이항분포는 어딨냐 하면 제 5장 토픽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항분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여기는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6번 시행해서 6 컨비네이션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0.5고 실패할 확률은 0.5라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성공은 Q번 했고 실패는 6-Q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B는 바이노미얼의 B고요. 6은 시행 횟수이고 0.5는 성공할 확률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문자 Q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6번이고요. 한 번 시행할 때 성공 확률 P가 0.5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다음과 같을 때 유의수는 5%라면 요 이때 임계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n이 6인 표본에서 성공 횟수가 몇 개이어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몇 개이어야 기약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즉 임계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식을 이용할 겁니다. 이항분포 식을 이용해서 성공 횟수가 몇 개부터 몇 개 나올 수 있냐면, 성공 횟수는 가장 적은 게 0이고요. 한 번도 성공하지 않는 경우, 즉 플러스가 한 번도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6번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 스몰 q요. 스몰 q가 0과 6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0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6쪽, 큰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6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6인 경우 확률, 5인 경우의 확률, 4인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이유는 이 임계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식에 의해서 성공 횟수가 6일 확률은 6이 나온, 성공 횟수 6이 나온 경우에서는 6 컨비네이션 6이고요. 성공할 확률은 0.5, 실패할 확률은 0.5인데 성공 6번 하고 실패 0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값은 0.0156이 됩니다. Q가 5번, 즉 플러스가 5번, 즉 성공이 5번일 경우의 수는 6 컨비네이션 5고요. 성공할 확률 0.5, 실패할 확률 0.5이고 성공은 5번, 실패는 1번 해서 이거 계산하면 0.093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4번 성공, 즉 플러스의 개수가 4번인 경우의 수는 6 컨비네이션 4이고 플러스 1 확률은 0.5, 마이너스 1 확률은 0.5고 성공, 즉 플러스는 4번 하고 마이너스는 2번 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0.2344가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0.0156, 0.938, 0.0938, 0.2344는 여기에 요거가 0.2344이고 요 높이, 녹색의 높이가 0.938,
0.0938입니다. 0.0938. 그리고 요 높이가 0.0156이 됩니다. 요 그림들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이 높이를 말합니다. 자, 이제 유의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수준이 5%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의수준이 5%라는 것은 귀무과설이 맞을 때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을 5%로 잡는다. 즉 타입 1 에라. 나는 분석을 할 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오류를 중에 타입 1 에라. 그 오류를 나 5% 정도로 잡을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y 값을 보고 뮤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이 귀무과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귀무과설이 맞습니다. 한 전제하에 맞을 때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 빨간 선의 오른쪽에서 기각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빨간 선의 왼쪽에서는 채택하기로 했어요. 이때 기각할 확률은 요 면적이고 요게 유의수준 5이고 그게 5%라고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뮤에 대한 검정을 할 땐 이런데요. 우리가 부호에 대한 검정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빨간 선 임계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 빗금치 면적이 5%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선을 지금 못 긋고 제가 검은 선을 할게요. 검은 선을 요 선에다 거보겠습니다. 요 선, 요 커트란 여기. 그러면 이거보다 커트라인을 여기로 하면요, 이거보다 클 확률은 1.56%입니다. 제가 커트라인을 여기로 해봤어요. 5보다 크면 귀무과설을 기각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이 면적은 이 높이와 이 높이, 두 개의 높이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Q가 5보다 클 확률이라는 거죠. 이것은 Q가 5일 확률 더하기 Q가 6일 확률입니다. 그럼 이것은 Q가 5일 확률은요 0.0938이었고 Q가 6일 확률은 0.0156이므로 둘 합친 거라 결국 10.9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Q가 6 이상일 확률은요 1.56%이고요. 그럼 유의수준이 5%라면 임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1.5%, 10.94%니까 그 사이에 있을 것이고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야 오른쪽 면적이 5%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빨간 선을 임계치를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하면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10.94%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로 하면 귀무과설을 기각할 확률이 1.56%가 됩니다. 1.56과 10.94니까 5%라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여기가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6개면 기각하고 5개면 채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앞에 토의 예제에서, 이 토의 예제에서요, 유의수준이 5%일 때 귀무과설을 기각하는가? 자, 커트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6개가 되면 기각하고요, 5개 되면 채택합니다. 근데 플러스인 경우가 몇 개죠? Q가 5개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는요 채택합니다. 귀무과설을 채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10%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의수준이 10%라면 어떻게 할까요? 유의수준이 10%라면 그 커트라인은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오른쪽의 면적이 10.94, 10이 넘죠. 따라서 커트라인은 5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유의수는 10%인 경우에도 6개는 기각하고요. 5개인 경우는 채택할 거예요.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유의수는 얼마 이상이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가? 자, 유의수는요, 예를 들어서 15%라고 해보겠습니다. 15%라면 어디 있는 걸까?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15%예요. 왼쪽에 5보다 큰 왼쪽의 면적은 10.944고요. 4보다 큰 오른쪽의 면적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0.94% 더하기 23.44%로 매우 커요. 그래서 약 30, 그냥 4%라고 했습니다. 약 34%가 됩니다. 4보다 클 확률은 34%인데요. 지금 알파의 값이 15%예요. 즉 오른쪽 꼬리의 면적 15% 되는 지점 어디일까요? 4와 5 사이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언제면 기무가설을 기각할까요? 5개 이상이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4개 이하면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부호검정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호검정이라는 것은 부호,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한 검정이에요. 플러스의 개수가 많아, 마이너스의 개수가 많아 같은 예제이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 가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제8장에서 뮤가 어떻다 저렇다 뮤에 대한 검정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설 설정이 그게 아니죠. 부호 개수에 대한 설정이니까 p 스몰 p를 합니다. 이 스몰 p에 대한 설명은 아까 다시 보시고, 두 번째, 그럼 이제 검정 통계랑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 옛날에 8장에서는 뮤에 대한 검정을 할 때 x바를 보거나 x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 g값을 봤어요.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은요,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세 번째, 이때 커트라인, 즉 인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이 여기에서 계속 했고 마지막에 했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파 값을 보고 그 다음에 몇 개면 기약하고 몇 개면 채택하냐,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